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과해요. 과연 민주당이 제기한 위반 사유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참 이슈 파이팅을 더럽게 못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몰라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위법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해서 여론의 힘으로 이 사태를 시키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뭐 살아있는 카드인가요? 한동훈 탄핵 카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하고 이런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일은 이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 놈이라고 하면서 장관을 향해서 건방지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잔당들 같아. 시대의 잔당들.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퇴장해야 될 시기인데 송일 전 대표는 아직도 본인들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 좀 국회를 굉장히 숨가쁘게 굴러가게 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상황을 잠시만 요약을 하면 민주당이 예정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좀 상정을 시킨 후 당론에 따라서 이동관 위원장 검과 검사 2명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갑자기 앞선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를 하고, 왜냐하면 국무위원급 탄핵안은 이제 국회법상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경우에 이 24시간이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고 그걸로 본회의가 종료가 된 겁니다. 72시간이 지난 탄핵안은 폐기가 됐는데 다음 예정된 본회의가 오는 30일이에요. 11월 30일. 민주당은 그때 이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 일련의 이 상황이 국회 안에선 양 당에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인지 궁금하고 이게 향후에 30일 본회의에 어떤 모습으로 또 연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대다수의 원내 의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여당도 제가 뭐 여당 대변인이나 원내 대변인이나 뭐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전한 바로도 정말 윤재 원내대표랑 소수의 원내 지도부가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짜서 이제 대응한 거였기 때문에 당내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던 의원들조차도 몰랐다. 근데 저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과해요. 탄핵. 우리 헌법은 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건을 주고 있어요. 중대한 법 위반. 근데 과연 민주당이 제기한 그러한 위반 사유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도 저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발의했던 이유는 그냥 총선 전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 이제 소추가 돼서 발의가 되면 직무가 그 즉시로 정지가 되니까. 네. 아쉬운 점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탄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법신사의 일종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 영역을 넘기는 거니까 오히려 이 정치권이 어떤 본연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임무를 방기하고 방치하고 계속 탄핵만 발휘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는 저는 글쎄요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보면 참 이슈 파이팅을 더럽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답답하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리버스터 하기로 했는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랑 방송 3법이 너무 악법이라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철회했어요.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거는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꼼수예요. 자기가 의사진행 방해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막아야 하는데 이거 어차피 거부권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봤자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없으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켜 줘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근육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론을 환기시켜야 해요. 이슈 파이팅을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든 뭐든 이런 방식으로 이걸 막았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 이거 방탄하냐. 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 많지 않냐. 이렇게 반작용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국민들 대다수는 몰라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위법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슈 파이팅 하나도 없이 그냥 탄핵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크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민주당이 너무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제일 편한 탄핵이란 방법으로 내지르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 정당이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해서 여론의 힘으로 이 인사를 낙마를 시키든 사퇴를 시키든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국회 내에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근육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 내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치에서는 이제 동력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아쉽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의총 과정에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네. 가지고 이제 했던 의총장에서 의총을 하다가 한 의원이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을 해요. 네. 지금 누구누구 탄핵하는 거냐. 일단 그 모 의원이 이제 뭐 기사로도 다 나왔는데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잠시만요. 저희도 탄핵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조차도 막 모르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그 탄핵 그 대상에서 좀 빠졌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공식 설명은 법률적 요건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다. 이거 끝난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살아있는 카드인가요? 한동훈 탄핵 카드. 그럼 민주당에 물어보시죠. 아니 뭐 네. 완지적 거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총선 못 나오게 되잖아요. 탄핵해버리면은 직무 그쵸. 정지되고 그만두지도 못하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타조 같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헌재에서 이 탄핵이 기각이 기각되면 돼버리면은 네. 대선 주자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되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랑 민주당에서 막 싸웠지만 결국 책임만 키워준 거 아니에요. 이 탄핵하고 이런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일은 이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 되면 땡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장관 해보라면 해보라 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정치적인 입지를 네.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오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해서 써야 되는 권한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버려 두면 돼요. 무능하잖아요. 일단은 뭘 말만 하고 뭘 똑바로 이 매듭 짓는 게 없잖아요. 국민 전체로 보면은 비호감도도 만만치 않게 높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늘 내버려두질 않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뭐 건방진 놈이라고 하고 한 장관은 여기에 다시 이제 후지다라고 반격을 하고 지켜보던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또 합류를 해서 후지긴 누가 후져? XX 이렇게 시전을 하기도 했어요. 왜 이러세요? 근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리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탈당하셨죠. 네.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 볼 거고 그분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제가 알기로 유세하고 막 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용히 다니시라고.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면 좀 본인 입장에서 되게 겸손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30대부터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인데 네. 뭐 어린 놈이라고 하면서 장관을 향해서 건방지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잔당들 같아요. 시대의 잔당들. 그 만화책에서 원피스에서 나왔던 네. 표현 같은데 네. 본인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분명 586 운동권들 역할이 있었죠. 민주화를 이끌면서 역할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퇴장해야 될 시기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도 본인들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잔당들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 아마 저렇게 말씀하고 막 격정적으로 떠들어봐야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해가 될 거다. 물론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굳이 대응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네. 행정부의 어떤 한 소속 일원인데 국 정치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죠.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러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지금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갔는데 갑자기 끌려와서 수사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검찰 몇 번 찾아가셨죠. 네.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도 나머지 제가 거론했던 분들도 지금 자연인이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관이에요. 기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사감으로 할 수 있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다들 오난 감정에 잡아먹혀가지고 다들 사감을 너무 내지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제 하원기 부대변님 SNS에 제가 화가 나신 듯 글을 쓴 걸 봤거든요. 이제 이 KBS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라고 쓰셨어요. 그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소위 칼바람이 분 거잖아요.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 뉴스 메인 앵커까지 갑자기 하차가 됐고 뭐 일부 프로그램이 좀 폐지되는 수순인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죠? 어떤 파장 나을까요? 이런 거요.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럼요.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절차적 어떤 과정은 거쳐서 하자라는 요구일 뿐이에요. 네. 이를테면은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사장이 시켰다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방송법 위반 아니에요. 사실은 편성권에 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침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절차나 눈치도 전혀 안 보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경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글쎄 너무 권한과 이러한 것을 너무 막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교도소라도 한번 갔다 오겠다. 하지만 다 책임지고 뭐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가시면서 해야 여당에서도 이게 옹호가 될 텐데 여당도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너무 강한데? 뭐 이런 느낌? 당황스럽죠. 그래서 저희도 국민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 방송 3법 같은 것도 취지가 그런 건데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거 안 했잖아요. 왜냐면은 언론 환경을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이거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디어의 환경이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통과시켜버리고 그냥 시장으로 맡겨놓고 최소 규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은.